자,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오늘 주제는 이제 배당으로 월급을 만들어 보자라는 주제인데 예. 본격적인 얘기에 앞서서 권대영 대표님이 전에 이제 파이어족에 대해서 얘기한 적 있었는데 혹시 네. 파이어족 아시나요? 전 잘은 모르는데 이제 주변에도 가끔 보이긴 하더라고요. 네. 일찍 은퇴를 하기 위해서 20대에 엄청 열심히 돈을 모으더라고요. 근데 이게 약간 생활이 너무 힘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이 파이어라는 게 그러면 이제 스스로를 파이어해서 빨리 은퇴를 앞당기는 뭐 그런 그쵸. 건가요? 네, 그렇죠. 네, 조기 은퇴인데 예. 이제 어쨌든 많은 분들이 이제 이관 아나운서님과 같은 비슷한 네. 생각일 텐데 오늘은 이제 그 파이어족이 되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이제 오늘 준비한 게 패시브 인컴 중에서 배당인데요. 예. 이게 패시브라고 하니까 무슨 스킬 같은 거 계속 갖고 있으면은 그렇죠, 예. 저절로 발현되는 네, 그런 이제 맞습니다. 스킬 같은 거죠. 사실 배당은 많이 들어봤는데 패시브 인컴 처음 듣거든요. 어떤 내용이죠? 패시브 인컴이란 쉽게 말해서 이제 일을 하지 않아도 버는 수익이라 보면 되는데, 그러니까 잠잘 때도 이제 돈이 벌리는 거죠. 아, 우리가 흔히 일하는 이제 근로소득 같은 경우는 네. 내가 일을 하는 동안 돈을 벌게 되고 예. 일을 그만두면 수입이 끊기게 되고 또 그리고 이제 돈이 연봉이 많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또 일이 많다는 거니까 그쵸. 워라밸이 좀 이제 깨지게 되죠. 근데 이제 반면에 뭐 유튜브 광고 수익이나 뭐 스마트 스토어 수익이나 아니 뭐 하다못해 이모티콘 판매 이런 것도 네. 내가 자는 동안에 돈이 벌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데 근데 문제는 좀 이제 구축하기가 좀 어려운 단점이 있죠. 근데 저도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들어오는 패시브 인컴이 좀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이게 연구원님께서도 그럼 왠지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저는 어려서 못하지만. 네, 저도 좀 몇 번 구축하려고 네. 다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하다가 좀 안 된 게 뭐였냐면은 아마존 셀러를 좀 비슷한 거 했었습니다. 아, 네. 근데 하다가 접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네. 이게 애매하게 장사가 잘 돼요. 그래서 좀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쓰이게 되니까 그냥 아예 접어버린 쪽으로 이제 저는 이제 돌렸고 그래서 오늘은 좀 그나마 쉬운 게 패시브 인컴 중에서 좀 이제 배당을 좀 이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나마 이제 시간 대비 네. 어떤 소득이 나와야 네, 좀 맞습니다. 패시브에 해당하니까요. 네, 네, 네. 아마존 하니까 저도 좀 수업을 들었었는데 네. 아 진짜요? 약간 좀 액티브죠. 예, 그니까요. 오. 많은 품이 필요하더라고요. 이제 혼자서 이제 네. 사장이 되어서 네. 정말 이제 유통을 다 이제 오, 뛰어다니다 신기하다. 보니까 예, 그래서 접었습니다. 자, 그래서 배당이라고 하셨는데 주식을 사면 이제 기업에서 주는 이제 배당금, 배당주 이런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런 네. 건가요? 네, 맞습니다. 잘 알고 계신데 보통 주식 하시는 분들은 이제 배당이라는 개념이 익숙치 않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투자에 대한 수익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본 수익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인컴 수익이 있습니다. 자본 수익은 뭐 주식이나 이제 부동산처럼 이제 매매를 할 때 사고 팔고 할 때 생기는 이제 차익 같은 거고요. 예. 반면에 인컴 수익 같은 경우는 월세처럼 내가 갖고만 있어도 이제 수익이 들어오는 개념을 말합니다. 이게 부동산에서는 이제 월세인 거고요. 주식에서는 배당이고 뭐 채권에서는 이자라는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인컴 수익은 자본 수익 대비해서 어느 정도 좀 이제 예측이 가능하다 보니까 변동성이 좀 낮은 편에 속합니다. 네. 근데 지금 정섭 아나운서가 잠시 언급을 하긴 했었는데 주식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배당이 뭐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설명 맞습니다. 좀 부탁드릴게요. 사실 배당은 주식 투자에 있어서 가장 이제 근본적인 수익입니다.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 소유 지분을 나눠주고 그 이익에 따라서 배분을 해주는 것 이게 배당이라는 개념인데 네. 세계 최초의 주식회사인 동인도 회사 아시나요? 사회 시간 때 나왔었는데 예. 거기서도 시간? 이제 시간에서 나오죠. 저 오랜만에 좀 이제 말씀드리는데 이 무역선에 대한 이제 이런 수익 분배도 어떻게 보면 배당의 시초라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부자 중 하나인 마크 큐반이 이런 말을 네. 했어요. 이분은 이제 구단주도 하시는 분인데 어. 나는 배당을 주지 않는 주식은 야구 카드와 다를 바 없다고 믿는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누군가 사야만 가치가 있다. 그만큼 이제 배당의 가치를 강조한 거죠. 예. 오. 사실 미국의 이제 부자분이 이렇게 배당의 가치를 강조를 했지만 사실 제 주변에도 이제 배당을 주는 그 주식을 일부러 사서 나는 이게 내 노후야 라면서 맞아요. 이제 준비하는 또 선배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선배들이 있는데 사실 그렇게 뭐 종종 투자를 하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네. 네. 이게 일회성 투자나 뭐 단타 투자할 때는 사실 배당 수익이 되게 미미해 보이고 또 작년 같은 장이나 올해 초반 같을 때도 배당 3% 5%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았거든요. 네. 그냥 갖고 있으면 20% 올랐는데 뭐하러 배당을 해? 약간 네. 이런 느낌이었는데 하지만 장기 투자하면 할수록 배당의 진가는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아. 그 워런 버핏의 회사도 사실 이제 배당을 받아오면서 회사들을 이제 인수해오면서 이제 커온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궁금한 게 워런 버핏은 배당을 어느 정도나 받을까요?
엄청나게 많이 바뀌죠. 네. 아, 상상이 안 상상할 갈 수 정도일 없죠. 것 네. 같긴 한데 예. 얼마 전에 보면 이제 뭐 삼성전자가 배당금을 높였다. 이래서 기사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사람들이 배당금 들어왔어. 그래서 막 기뻐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배당이 그냥 일반인 입장에서는 이걸로 월급만큼 받을 수 그렇죠. 있을까 이런 의문을 좀 가지게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다들 모두 갖고 있는 의문인 것 같고 제가 그래도 배당의 힘을 하나의 네. 예시를 들어보자면은 1960년부터 2020년까지 미국 S&P 500 지수에 투자한다고 했을 때 예. 이 60년에 1,000만 원을 투자했다면은 2020년에는 주가 상승폭만으로도 거의 6억 2,7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거의 60년 동안 내 자산이 63배 정도 상승한 거라 볼 수 있겠는데 네. 예. 연 환산으로 하면은 7%가 좀 넘거든요. 네. 이것만 해도 사실 매우 이제 훌륭한 수익인 거죠. 근데 하지만 이 기간 동안 내가 배당을 꾸준히 받고 그 배당을 다시 재투자한다면은 내 돈 1,000만 원이 거의 60년 뒤에는 38억 원이라는 돈이 됩니다. 1,000만 원이 거의 380배가 된 것이고요. 배당을 받지 않고 단순 주가 상승만으로 매매 차익 낸 것보다 거의 6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실질적으로 이 38억이라는 자산을 만들어내는데 배당이 거의 80% 정도 기여했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물론 주의할 점은 이제 항상 과거의 성과가 이제 미래를 이제 보장하지 않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장기적으로 볼 때는 배당을 절대 무시 못한다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1,000만 원이 60년 뒤에는 38억이 됐다. 뭐 말로만 들어서는 좋은데 사실 기다리기가 힘들잖아요. 힘들죠. 네, 맞습니다. 일단 내 손에 네. 쥐어져야 맞아요. 좋은 네, 거니까. 뭐 그래도 30년을 버틴다고 하면은 19억인데 뭐 이 정도도 좀 버틸 수 있을까 없을까 좀 고민은 되기도 하지만 과연 그 배당 투자를 해도 되는 것인지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네. 우선 30년 한다면은 19억까지는 아니고 한 2억 정도 됩니다. 이게 복리효과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 예. 어쨌든 그래도 큰 수익이죠. 그렇죠.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배당 투자의 장점은 첫 번째로는 주식의 상승이나 하락 이런 거 상관없이 정기적으로 이제 배당이 지급된다는 거예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12월에 배당이 결정이 되고 다음 년 3월, 4월 정도에 이제 배당금 지급이 되는데 보통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분기 배당이 일상화돼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기업들은 월 배당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배당 스케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 기업들을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면은 거의 매월 이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앞서 말했듯이 이 배당금을 재투자하게 되면은 복리 효과가 이제 극대화되기 때문에 예. 배당이 들어왔을 때 뭐 당장 쓸 돈 아니면은 사실 이제 일부분 다시 재투자해서 배당을 더 많이 받거나 나중에 주가가 더 키워지거나 이제 그런 걸 좀 노릴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배당을 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그 사업을 잘 해왔고 이익이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오랫동안 꾸준히 배당을 늘려온 기업들은 되게 우량주 중에 이제 우량주라는 네. 게 검증이 된 거라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안 그래도 그게 맞는 말 같은 게 저도 배당금 규모를 봤을 때 이렇게 배당금을 따박따박 잘 주는 기업들 보면은 좀 그냥 대중들이 다 아는 네, 맞습니다. 탄탄한 기업들이다 맞습니다. 이런 느낌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배당을 주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는 좀 분류를 어떻게 하냐면은 50년 이상 배당을 늘려온 기업들은 배당 왕이라 이제 부르고요. 네. 25년 이상 배당을 늘려온 기업들은 배당 귀족이라 이렇게 부르고 귀엽네요. 있습니다. 예, 진짜 우량주 중에 우량주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배당 투자의 네 번째 장점은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일반 주식에 비해서 하락도 덜 한 편이고요. 예. 뭐 예를 들어서 배당금은 그대로인데 주가가 하락한다면은 배당 수익률이 올라가게 돼서 이건 좀 고배당주인데 하면서 이제 투자자들이 유입을 하게 되고 네. 예. 하락폭을 어느 정도 좀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근데 배당 투자의 이렇게 네 가지 장점들 다양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연구원님이 꼽은 최고의 배당 투자 장점 어떤 건가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장점들이 있다 보니까 그냥 갖고 있다 보면은 장기적인 요인들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투자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 좀 주가가 좀 빠지더라도 팔까 말까 고민하다가 딱 배당금이 들어오면은 심리적 안정감이 들게 됩니다. 아, 그쵸. 그럼 좀 더 들고 있어야겠다. 좀 이제 이런 생각이 들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장기 투자하게 되고 단기적인 시세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장점이 되는 거죠. 근데 보면은 이렇게 장점들을 쭉 많이 얘기해 주셨지만 모든 거에는 또 단점도 함께 공존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예. 단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런 장점들이 있지만 뭐 단점을 좀 꼽자면은 지금까지는 안정적으로 성장했지만 앞으로의 성장성은 좀 약간 물음표다라고 이제 할 수 있겠고요. 이미 어쨌든 정상 궤도에 이제 오른 기업이기 때문에 미래에 봤을 때 좀 한계가 이제 보이기도 하죠. 그쵸. 코카콜라 같은 경우에는 생각해 보면은 이미 돈을 잘 벌고 전 세계에 다 팔리고 있어요. 근데 이 기업이 앞으로 매출이 2배, 3배 일어날 수 있냐? 성장할 수 있냐? 그런 거 봤을 때 그거는 좀 저는 아닐 거라 생각하거든요. 뭐 화성에다 팔거나 이런 거 아닌 이상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주가 상승은 그렇게 크지 않아 보입니다. 예. 정말 코카콜라 그 예시가 와닿는 게 맞아. 뭐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다 다 먹죠. 콜라 먹잖아요. 네. 외계인이 와서 사 먹지 않는 이상 그 시장성이 늘어날 것 같지가 않아서 좋은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배당주에 저도 큰 관심을 주지는 않았는데 뭐 안정성이 있다고 언급해 주셨으니까 뭐 관심을 가져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근데 슬기로운 배당 투자 방법 네. 무엇이 있을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보다는 앞으로 성장이 될 것 같은 기업들, 흔히 말하면 성장주죠. 그런 네. 기업들과 또 성장을 하면서 배당도 같이 늘려주는 배당 성장주 어. 이런 것도 같이 겸해서 투자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해주신 게 성장주랑 배당 성장주를 함께 투자해라라고 하셨는데 이게 저는 항상 궁금하더라고요. 이 성장주의 기준도 좀 모호한 것 같고, 네, 모호하죠. 네. 그럼 배당 성장주는 또 무엇이고 네, 네.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우선 대부분의 기업은 사업 초기일 때 성장에 중점을 둡니다. 초기에 매출이 나더라도 온갖 비용이 이제 많이 들게 되고요. 이익이 나더라도 사실 그걸 주주들한테 그쵸. 배당을 해주는 것보다 차라리 회사에 재투자해서 사업을 키우는 게 훨씬 더 이제 이득일 때가 많죠. 이제 그런 주식을 성장주라 보면 되는데 대표적으로 뭐 카카오나 테슬라 같은 주식들이 해당이 됩니다. 네. 돈 버는 족족 다시 재투자해서 네, 사업을 그렇죠. 확장하고 M&A도 하고 시설도 늘리고 이런 이제 회사들인 거죠.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주주들한테 당장 배당을 2, 3% 주는 것보다 차라리 더 큰 네. 규모의 투자를 해서 주가를 2배, 3배 올리는 게 훨씬 더 이제 낫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제 뭐 투자를 더 늘리는 기업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성장 배당주 이거는 뭐 배당 성장주. 아, 예. 네. 기업이 어느 정도 좀 이제 성장하게 되면은 그때 좀 이제 배당을 줄 수 있는 여력이 생기게 되죠. 처음엔 당장 의미 있는 배당은 아닐 거예요. 아니겠지만은 이익이 늘어나게 되면은 그만큼 또 나중에 또 배당을 늘어날 수 있게 되니까 이제 네. 그걸 기대하는 거죠. 또 이런 기업들은 또 주가도 성장하게 되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애플이 있는데 애플은 배당 수익률이 1%가 안 됩니다. 한 0.8, 0.9%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주가가 10만 원이더라도 네. 나중에 주가가 2배 이상 되고 또 이제 이익도 늘려서 배당금도 2배 이상 늘리게 되면은 똑같이 배당 수익률 1%여도 주가가 10만 원이 20만 원이 되고 배당금도 1,000원이 2,000원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걸 노릴 수 있다 보니까 이제 좀 이런 개념으로 좀 배당 성장주를 투자하는 거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성장주가 점점 사업을 확장하고 잘 되면 될수록 이제 배당 성장주로 성장을 한다. 그쵸. 네,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네.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그럼 배당 성장주 다음 단계는 뭔가요? 마지막으로 이제 좀 그 성숙기에 이르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기업의 이익은 더 많아지겠지만은 좀 이제 한계가 슬슬 이제 그쵸. 보이겠죠. 예, 은행이나 뭐 원유회사, 소비자회사, 통신사 등이 이제 그런 케이스인데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신규 투자도 그렇게 없다 보니까 배당을 늘릴 여력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들은 나중에 이제 고배당주가 돼서 살아남거나 아니면 경쟁력을 잃게 되면은 도태되겠죠. 이제 그런 이제 배경이다 보니까 요새는 은행이나 통신사들도 위기감을 느끼고 다른 사업에도 진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SKT 같은 경우는 모빌리티 사업을 확장하고 있고 KT 같은 경우는 핀테크 쪽으로 좀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사업이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더 성장할지 아니면 정체될지 또 사라질지 이제 그런 이제 운명이 결정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배당주가 뭐 언제까지 배당금을 올리는 고배당주가 되는 게 아니라 뭐 성장이 정체되거나 후퇴할 수도 있다 이런 점을 이제 고려하고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여기서 또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겠는데 예. 저는 개인적으로 30대니까 배당 성장주를 좋아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다 하면은 지금 당장의 주가 상승은 없더라도 고배당주. 현금 흐름을 위해서 고배당주도 괜찮은 선택일 거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럼 이쯤에서 저희가 시청자 사연도 한번 만나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예, 안녕하세요. 최근에 취업한 사회 초년생입니다. 부모님이 적금을 들라고 해서 은행을 갔는데 금리가 너무 낮아서요. 다른 분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은행주 배당이 3% 이상이라는데 제가 볼 땐 둘 다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럼 적금보다 배당주를 사는 게 낫지 않을까요? 한마디로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적금이냐 배당주 투자냐 그것이 문제로다인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까요? 질문이 되게 좋으신 것 같은데 네. 이분이 좀 사회초년생 맞나요? 좀 똑똑하신 것 같은데. 예. 네. 요즘 많은 분들이 좀 이제 고민하는 내용일 텐데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은행주 투자도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2015년쯤부터 이미 이제 은행 주식의 배당 수익률이 은행 예적금 이자를 이제 앞질렀어요. 예. 지금 이제 뭐 메이저 은행 주식 같은 경우는 배당 수익률이 한 4% 이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은행 같은 경우는 예적금 이율이 1%대고 또 대출 이자는 뭐 2, 3% 받으면서 그 예대 마진이라고 하죠. 이제 그걸로 이제 수익을 이제 내고 있는데, 그러니까 대출에서는 크게 사고가 나지 않는 이상 안정적으로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이제 구조가 이제 만들어지는 셈인 건데,
그래서 은행은 이제 그 수익을 토대로 해서 주주들에게 이익의 일부를 이제 배당을 해줍니다. 그 배당 수익률이 연 4% 이상이라고 이제 보면 될 거고요. 예. 오. 그러니까 은행에 적금을 들기보다는 은행 주식을 사서 배당 수익률을 받는 게 어떻게 보면 그 이자를 봤을 때 더 네. 이득인 걸로 그렇죠. 보이는데 그러면 무조건 은행 적금 대신에 투자를 해서 은행 주식에다 투자를 하면 맞나요? 여기서 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게 네. 은행에서 3% 대출을 받는 기업들은 왜 대출을 받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뭐 진짜 어려서 이제 받는 기업도 있겠지만은 예. 대출을 받아서 공장을 짓고 시설을 늘려서 어쨌든 3%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대출을 하겠죠. 그렇죠. 그런 의사결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 결론은 어쨌든 은행 적금보다는 은행 주식이 낫고 은행 주식보다는 일반적인 그 기업에 투자하는 게 낫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예. 그래도 사연 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투자 경험이 좀 많이 네. 부족하기 때문에 네. 적금도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뭐 적금을 한다는 건 사실 이자를 받는다 이런 것보다는 일단 내가 안 쓰고 모으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개념으로 하면서 투자 공부도 하시고 뭐 은행주도 담으시고 이렇게 하는 걸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은행주들이 대형 은행주들 같은 네. 경우에는 크게 이 오르내림이 없잖아요. 네, 딱히 없습니다. 근데 이제 금리 상승이 되거나 이럴 때는 이제 뭐 있겠지만은 일반적으로 좀 약간 잔잔하게 간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 되게 새로운 정보를 안 것 같아요. 적금 말고 은행주 담는 게 저는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네, 그러면 지금 오늘 방송을 보시면서 도대체 배당 잘 주는 기업은 어디인가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조금 추천 가능하신가요? 종목 추천하는 방송이 아니니까 네. 네, 이건 좀 개별 종목을 얘기하는 건 좀 어렵겠는데 이걸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좀 뭐 찾아서 공부할 만한 건 뭐냐면은 우리나라에서도 꽤 독과점으로 이제 사업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대체로 배당의 안정성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도 많고요. 어떤 한 회사의 예를 들자면은 흡연자 인구는 뭐 줄어들고 있는데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뭐 해외 수출도 하고 또 이제 부동산도 하고 또 다른 사업도 하고 뭐 홍삼 그런 것도 하고 이제 네. 그런 노력을 하는 회사들을 한번 찾아서 공부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회사는 뭐 배당 수익률이 한 5%가 넘어가게 됩니다. 또 이제 어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도로나 뭐 터널을 이용할 때 톨게이트 비용이나 뭐 통행료 걷잖아요. 그쵸. 근데 이런 거를 이제 주주들한테 이제 배당을 해주는 기업이 있거든요. 예. 또 통행료가 덜 거치면은 지자체나 정부에서 어느 정도 이제 보증을 해줍니다. 그런 안정성이 담보되어 있고 또 이제 거기서 또 멈추지 않고 계속 신규 투자를 하면서 회사를 키우는 회사도 있고요. 이제 이런 기업들이 저는 되게 좋다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경제 TV가 아니기 때문에 뭐 종목을 추천을 해드리지 못하고 어느 정도 힌트를 드린 것 네. 같습니다. 참고하셔서 투자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초반에 오늘 주제가 배당으로 월급 만들기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능한지 좀 궁금한데요. 우선 앞서 말했듯이 미국 주식은 분기별로 이제 배당을 해줍니다. 네. 1월, 4월, 7월, 10월에 배당을 해주는 기업도 있고요. 또 2월, 5월, 8월, 11월 이렇게 주는 기업도 있고 3, 6, 9, 12 이런 식으로 이제 배당을 주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 종목만 투자하면은 거의 이제 매월 이제 배당을 이제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고 또 어떤 부동산에서는 아예 매월 배당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임차인한테서 걷어서 그냥 매월 이렇게 나눠주는 거 있죠. 이제 그런 구조도 있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매매를 하는 계좌 외에 따로 이제 배당만 받는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저도 이제 성장주를 좋아하니까 많이 담지 않는데 예.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매월 배당 들어오면은 다시 이제 주식을 사서 모으고 이렇게 해서 또 배당을 늘리고 이렇게 하고 있고 뭐 제가 당장 뭐 은퇴를 할 거 아니니까 계속 재투자하는 개념으로 접근을 네.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처음에야 뭐 월세를 받는 규모가 네. 뭐 타일 한 장 정도로 되게 작겠지만은 이 계속 사고 모으다 보면은 뭐 나중에는 이제 원룸 월세도 받을 수 있고 네. 상가 월세도 받을 수 있는 날이 한 번 정도 이제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약간 이재린 연구원님의 포스를 느끼는 날인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배당 투자 시작을 하려면 어떻게 방법을 첫 스타트를 해보는 게 좋을까요? 네. 우선은 당장에 뭐 많은 배당을 받겠다 하면은 거의 목돈을 다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좀 이제 그거는 이제 그렇죠. 좀 동기부여가 안 될 것 같고 저는 처음부터 약간 좀 목표를 낮게 잡은 다음에 서서히 늘려나가는 걸 좀 이제 추천해드립니다. 뭐 이제 매월 배당 10,000원 받기부터 시작해서 네. 네. 뭐 2단계는 3만 원 받기, 5만 원 받기, 10만 원 받기 이렇게 차근차근 늘려가면서 목표 설정한 다음에 한 번씩 달성할 때마다 나한테 좀 선물을 한번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10,000원 받아서 무슨 선물 해야 되죠? 뭐 그렇게 커피 한 잔? 받아서 네, 이제 네, 그 네. 별다방에서 아, 이제 커피 한 잔? 케이크나 이제 커피 한 잔 알겠습니다. 정도 할 수 있을 것 커피 한 같아요. 잔은 또 배당되니까. 네. 그럼 결국에는 이제 연구원님께서는 계좌를 2개 갖고 계신 건가요? 저는 계좌 많이 갖고 있는데 많이 갖고 일단은 있는데. 메인은 두 네. 개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메인은 2개 주시고요. 혹시 파이어 쪽이신가요? 파이어족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빠른 은퇴를 지금 미리 생각하시면서. 축하드립니다. 근데 은퇴는 안 할 건데 좀 예. 이제
좀 약간 의존도가 좀 이제 네. 그런 게 좀 있겠죠. 아, 역시 은퇴 설계를 잘 하고 계신 예, 한국 은퇴 설계연구소 연구원님의 포스였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배당 투자를 이제 시작해 볼까, 뭐 이제 가은 아나운서처럼 생각해 보는 분들에게 조언 한 말씀을 해주시죠. 우선은 뭐 미국의 그 석유 재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삶의 기쁨이 뭔 줄 아나? 바로 배당금이 차곡차곡 들어오는 일이라는. 그러니까 배당금 받는 것도 기쁨을 이런 누리시길 바라겠고, 저 같은 경우 성장주도 좋아하는데 그런 쪽도 같이 투자해서 부자가 되길 이제 바라겠습니다.